왠지 이 집인 것 같은데. 건물도 너무 이쁘고. 목재하고 이렇게 또 천연 박판을 썼네. 야, 이거 정원 어마어마하다. 이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집 맞겠지? 소장님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집?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예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집인데요. 이런 나무도 처음 보는 나무. 소장님 오셨네. 어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대로 찾아왔죠?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숲속 정원을 갖고 싶어서 집을 짓게 된 아내 최혜란이라고 합니다. 아내 덕에 숲속 정원을 사랑하게 된 남편 조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답답했어요. 계속. 한 5평만 땅에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어디 가면 여행 가면 여기 살고 싶다. 그 얘기를 듣고 처음 정도가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저는 반대했었죠.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일 수가 있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집을 샀었을 때 나중에 이 집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제 그런 걱정부터 앞섰던 거예요. 의견이 다른 부부의 첫 절충안은 작은 마당이 딸린 타운하우스였대요. 그때는 행복했죠. 무척 행복했고 내가 마당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그냥 뭐 허영이라든지 뭐 낭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구나. 오면서 정원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이뻐요. 이 숲속에 올라왔는데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녀가지고 너무 좀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아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집도 정원을 보고 다시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정원과 숲과 잘 어울리는 집을 네. 짓는 게 제 원래 의도였어요. 예. 타운하우스에 달린 작은 마당을 가꾸며 너무나 행복했던 아내.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넓은 정원에 대한 갈증은 더해져 갔답니다. 타운하우스는 거기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또 주변 분들도 좋고 뭐 안전하고 잘 살았지만 이것도 키워보고 싶고 저 나무도 키워보고 싶고 다 시도해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땅이 점점점 부족해져 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다시 한번 설득했고 결국 남편은 아내의 바람을 들어주기로 한 거죠.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렇게 넓게 사는 거는 처음에 원래 저희 계획에는 없었기 때문에 한 반만 살까? 그 생각을 했고 이제 나중에라도 앞에 집을 짓게 되면 내가 타운하우스에서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또 느끼게 될 것이다. 그냥 사는 게 낫겠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요 정원이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쑥 떨어지는데 네. 대지가 좀 독특하거든요. 처음에 땅을 구입했을 때 여기가 임야였는데요. 예. 전체를 다 대지로 만들 필요는 없고 필요한 정도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네, 일부 대지로 만들어서 저희가 가꾸고 나머지는 임야로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딱 앉히고 자연 그대로 이렇게 살려두신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공사비나 이런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마당은 파인 가든하고 또 임야를 활용한 와일드 가든이 있고요. 특별한 경계 없이 다른 느낌의 정원이 공존하는 집. 파인 가든은 건축주가 대지에 조성한 인공적인 가든을 말하고요. 나무 계단을 통해 파인 가든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이곳이 바로 구매 당시 임야를 그대로 활용한 와일드 가든이랍니다.
물론 저쪽 와일드 가든 쪽은 잘 살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식물들만 심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두 분 따라 숲속 정원 감상 좀 해보실까요? 저는 집안에 이런 숲이 들어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네. 진짜 제주도 비자림을 걷는 듯한 느낌도 나고 자연지형 그대로 살려가지고 특히 여기 와서 보니까 집이 더 이쁘네요. 네, 네. 아유, 그러네요. 저희가 봐도 좀 평소보다 예쁘게 보이네요. 오늘 자연의 시간이 그대로 읽혀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나무도 제가 이름도 모르는 건데 원래부터 이렇게 네. 삐뚤어지게 있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네. 저기 애들 그네도 좀 만들어 그렇죠. 주시고. 네. 네. 그대를 이렇게 멜 수도 있게 자연스럽게 이제 경사가 졌고요. 여기 계시면 저 나이 드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들 좀 젊게 보이나요? 네, 진짜 이 신선한 공기 매일 마시면서 산책하고 하니까. 인공적인 정원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이 준 위대한 선물 그 자체입니다. 여기 주택에 사용된 재료가 조금 다양하고 새로운 게 많아요. 그래서 눈이 팍 트거든요. 그러게 집 디자인도 그렇고 외관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죠. 이 집의 외장재는 한 가지만 사용된 게 아닌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전파남이라는 천연 석재랍니다. 그 다음으로 돌과 잘 어울리는 목재가 줄을 이루죠. 보통 나무는 시간이 조금만 가면 이제 시커멓게 갈색으로 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규화제를 발랐어요. 오일스테인을 발라도 좀 색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화제라는 거를 발라서 시간이 가면서 한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렇게 색이 좀 은색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바래듯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집이 먼저가 아니라 숲속 정원이 먼저였던 만큼 돌과 나무, 자연과 잘 어울리는 재료들로 외장을 만든 거죠. 저희 집에는 예. 이 중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정원으로 지금 네. 조성을 했습니다. 예. 보통은 수공가는 관리 안 된다고 대부분 반대하고 안 하시거든요. 빗물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도 참 좋고요. 네. 또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굉장히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아끼는 공간입니다. 네. 이런 거를 가정에서 이렇게 수공간을 작지만 네.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네. 전에 아니,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주택의 활용 점정은 수공간이죠. 저희 집 본체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선 주방을 겸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옆에는 일종의 그 책을 편하게 책도 보고 일도 좀 할 수 있는 도서실 같은 공간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그냥 우리 가족이 앉아서 편하게 뭐 들어눕거나 이렇게 하고 TV를 보는 공간이고 제가 가끔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도서실을 꼭 만들고 싶다. 그래서 도서실을 하나 만들었고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는데 일단 이 거실 위에 있는 저 서재하고 이 위에 있는 이 노출된 목조가 흡사 도서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드하고
콘크리트가 투톤으로 거의 딱 일관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나무가 구조목인데요. 네.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네. 느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밖에 보이는 정원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목조와 또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콘크리트도 그냥 콘크리트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 결이 이렇게 찍혀 있는 콘크리트라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예. 재료에 그 물쓴 그대로를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외장재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송파무늬 거푸집 그대로 살렸고 구조목 그대로 살렸고 네. 천장이 네. 이 콘크리트도 그렇고 이 구조목도 그렇고 그 처마하고 같이 네. 연결이 쭉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또 저쪽 천장이 밖에하고 연결이 쭉 되고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네. 또 똑같은 재료를 써서 그러네요. 안에하고 바깥이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좀 더 확장감이 있으면서 좀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평수는 그렇게 안 큰데 네. 통창으로 보이는 이 개방감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져요. 네. 예. 그 저희 집은 1층의 경우에 정원을 사면을 다 즐길 수가 있어요. 남쪽에 넓은 정원을 볼 수 있고 후정이라 그러죠. 뒤쪽에도 정원을 꾸며놨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도 화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게끔 정원을 꾸며놨고요. 동쪽도 유리창을 통해서나마 녹음을 즐길 수 있게끔 구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네 방향의 정원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당 자리가 바로 대형 탁자가 놓인 곳인데요. 아내 건축주는 처음부터 이 자리를 중심에 두고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초록이 가득한 정원을 품고 사니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거 관리가 만만치 않을 텐데 혹시 두 분이서만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요? 네, 이게 사실 좀 넓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가꾸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원을 가꾸면서도 손이 많이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여기 이사 오면서 고민한 게 아니고 굉장히 몇 년간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정원 비결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팁은 월동이 가능한 다년생 수종으로 정원을 꾸미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초를 많이 심는 건데요. 사초는 손이 안 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봄에 쓰러지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한 번 잘라줍니다. 잠적관수라고 하죠. 이 선을 다 심어서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 시간이 됐을 때 물이 그 선을 따라서 똑똑똑똑 떨어져 갔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다 깔았어요. 풀을 뽑는 것을 풀과의 전쟁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풀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취미생활처럼 즐겁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쳐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방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책도 보고 서재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은 남편을 위해 2층 가장 전망 좋은 곳에 만든 서재방. 저는 1층에 제 방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조금 작은 방이죠. 2층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2층보다 훨씬 작다는 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많이 양보했다는 뜻이죠. 이제 이 집의 야심찬 공간을 보러 한층 더 올라갑니다.
어머나, 이 두꺼운 목재 패턴이 강렬한 인생을 주네요. 헉! 아, 이거 다락 맞죠? 최근에 올라왔던 다락 중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매력적이에요. 아, 네. 예. 1, 2층 콘크리트가 메인이고 지붕만 목조로 했는데 맞습니다. 목조가 노출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어떻게 지금 다락 쓰고 계세요? 뭐 3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널찍한 공간인데 예. 저희가 적절하게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걸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손자 태어나셨다 했잖아요. 걔들이 조금만 지나면 여기를 아마 가장 할머니 할아버지 집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럴까요? 예, 목전에 또 낙서할 수 있거든요. 애들. 아, 애들이 그 너무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못질을 해도 되고. 네. 낙서해도 그냥 둘까요? 그거 둬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이 집이 시간을 먹는 방법이니까 애들이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걸 그대로 두시면 시간이 지나서 정말 가족의 시간과 추억이 담겨 있는 다락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락의 또 다른 묘미, 바로 작은 발코니인데요. 보통은 집하고 이렇게 똑같이 앞을 보게 되어 네, 있는데 네. 저건 약간 사선으로 한 45도 정도 오른쪽으로 돼 있거든요. 저쪽이 전망이 제일 좋고. 네, 네, 네. 보통은 이 정도 땅을 가지게 되면 다 성토를 해서 나만의 큰 마당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집 지을 곳만 딱 대지 전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원, 그 다음에는 자연 그대로를 그대로 살려서 디자인한 게 너무 돋보였고요. 임야를 선택하면 임야들이 좀 크게 나와요. 그걸 한 번에 개발하고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해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임야 땅을 사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내 집을 가꾸고 내 정원을 가꾸고 내 꿈을 이루는데 임야 땅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원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은 참 마음도 편해지고 좋습니다. 저는 이 집 그래서 참 마음에 들어합니다. 여기는 들어오면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시공할 때 그 이후에 정원을 구성하고 또 지금까지 가까우면서 제가 온 마음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계절 내내 자연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살게 하는지 두 분의 손길로 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